네, 우선 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선 우리 1번 분들의 현재 상황 좀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카드 1번 분들 뭔가 카드들이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강렬하게 뜨거든요. 그래서 좀 특이하다고 느껴지기는 해요. 이분을 향해서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강렬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. 우선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약간 분노라는 감정이거든요. 이 사람이 여러분들은 너무 싫으면서도 좋고 약간 이런 두 가지 감정들이 교차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. 약간 애증이라고 하죠. 애정과 증오가 좀 뒤섞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이 사람이 끝날 당시에 했던 말들이나 나한테 갑자기 좀 차갑게 돌변하던 어떤 태도들을 생각을 하면 진짜 한 대 좁히고 싶기도 하고, 다시 만나는 게 맞나?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습도 있으신 것 같아요. 어차피 다시 만나봤자 똑같은 게 반복될 걸 알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네. 어차피 두 분 다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도 누구보다도 좀 잘 알고 있다라고 하거든요. 이 사람도 뭔가 계속 고쳐지지 않았던 어떤 습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계속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았던 부분들이나, 두 분만의 어떤 반복되던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어쩌면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상황적인 문제들도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상황적인 문제라는 게 뭐 제너럴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너무 다르겠지만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. 장거리, 나이 차, 뭐 사내 연애, 아니면 이 사람의 좀 어려운 형편들이나 뭘 준비해야 했던 그런 상황들,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었다라면 우리는 지금 잘 만나고 있지 않을까? 좀 장기 연애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?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느낌도 있으신 것 같아요. 어쩌면 이 사람과는 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처음으로 결혼까지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음. 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전에 만났던 어떤 좀 쓰레기 같은 애들보다는 확실히 좀 달랐다. 뭔가 처음부터 좀 달랐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많이 강렬하게 끌린 적도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. 음. 두 분은 뭔가 서로가 서로를 좀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큰 것 같아요. 서로가 일단 너무 좋아했었던 것 같고 되게 좀 열정적으로 좀 불같이 사랑을 했던 모습도 있어 보여지거든요. 근데 또, 싸울 때는 또 불같이 또 싸우고 미친 듯이 서로 진짜 막 못할 말 할 말 다 하해가면서 싸우고 그런 느낌도 있어 보이고 뭔가 좀 해붓을 좀 많이 했던 느낌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. 근데 뭔가 마지막으로 끝날 때 당시에는 뭔가 이 사람이 여지 하나 주지 않고 너무 칼같이 끝내버린 느낌도 있거든요. 되게 너무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갑작스러웠다. 이 이별 자체가 좀 예고가 없었다.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나도 좀 억울한 부분도 많고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았어서 사실 지금은 그냥 다 떠나서 무슨 대화라도 하고 싶다. 뭔가 의사소통이라도 해보고 싶다. 라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근데 좀 약간 한편으로는 좀 요즘 들어서 좀 체념하신 느낌도 있어 보이거든요. 나 혼자 발버둥 쳐서 뭐하냐. 나 혼자 이렇게 노력을 해서 뭐하냐. 나 혼자 상대방은 나를 바라봐 주지도 않는 거.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. 얘는 좀 잘 사는 것 같아. 라고 생각하시는 모습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은 좀 포기한 마음 반. 그리고 반은 약간의 어느 정도 희망을 품고 있는 마음도 반. 약간 이렇게 보여지는데 희망이 점점 좀 사라지고 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. 희망이 원래 50이었다면 지금은 한 20, 10 이 정도로 좀 약간 줄어든 느낌? 네. 그럼 이분의 속마음도 뭘지 한번 볼게요. 이분은요, 일단 제가 진짜 강렬하게 좀 느껴지는 게 굉장히 좀
고집이 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. 본인만의 그 쫀심이라고 하죠. 그 쫀심이 알량한 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단단하다. 그래서 고집과 자존심 빼면 시체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냥 사람 자체가 고집과 자존심으로 좀 구성된 어떤 똘똘 뭉친 생물이다라고 보여지는데 크게 뭔가 사과란 거를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. 설사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하다는 말을 어거지로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진심으로 좀 반성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. 네. 본인의 말이 무조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 약간의 이상한 좀 꼰대 같은 면도 보여지기도 해요.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하기도 하고요. 사람 자체가 뭔가 일반적인 느낌이 아니에요. 정신세계가 진짜 너무 독특해요. 그래서 뭔가 좀 종잡을 수 없다라는 느낌이 좀 크거든요. 어,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죄책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져요. 본인이 먼저 뭐 헤어지자고 했을지라도 죄책감을 갖고 있고 또는 본인이 어떤 했던 행동들이나 과거의 잘못들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고는 싶대요. 근데 하고는 싶은데 그 알량한 자존심이 그거를 막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네. 그래서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되고 본인이 이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잘못을 했다, 가해자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기는 해요. 인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,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, 이거를 또 표출하려고 하지는 않아요. 그렇게 표출하면 본인이 좀 지는 것이다,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커 보여요. 네. 그래서 지금은, 약간 좀, 어떻게든 되겠지.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다 보면, 어떻게든 되겠지. 네가 먼저 나한테 다가오겠지. 네가 먼저 나한테 좀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어. 네가 먼저 나한테 손을 내밀고 매달리고 엉엉 울고 막 바짓가랑이 붙들고 막 난리 쳐줬으면 좋겠어.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커 보여요. 미친 것 같죠? 그리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도 있어요. 어, 어차피 너도 나도 변하지 않지 않을까? 너도 나도 고집 센 거 맞고, 너도 한 고집 하잖아. 그러면서, 우리 서로 다 변하지 않을 거 아는데, 다시 만난다고 해서 뭐가 변할까?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도 있어 보여요. 그리고 좀 웃긴 거는, 본인도 이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 커 보여요. 어,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웬 미친놈이지?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? 내가 훨씬 더 많이 헌신을 했는데 왜 이렇게 뭐 메타인지가 안 되지?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, 그게 맞습니다. 메타인지가 안 돼요. 지금. 자기 객관화라고 하죠. 본인 자신에 대해서 어떤 프라이드가 굉장히 좀 강하고 자기로 약간 똘똘 뭉친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. 음. 원래 이 사람이 제가 뭐 이 사람을 변호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. 근데 원래 이 사람의 성격상 누군가에게 막 크게 맞춰주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. 약간의 좀 마이웨이 같은 면도 있어 보이고 좀 특이해 보이는 면모도 있어 보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쩔쩔 맨다던가 약간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.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본인이 약간 갑이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어 보이고, 이상한, 정체 모를 약간의 자신감? 근자감? 이런 게 좀 있는 미친놈이에요. 네.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만큼은 이 사람이 나름대로 좀 많이 맞춰줬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. 그리고, 뭐 연애 초반에만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실제로 뭐 연애 초반엔 이 사람이 온갖 좀 사탕 발린 말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좋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막 진짜 땅도 별도 막 다 따줄 것처럼 해줬던 것 같거든요. 네. 그리고 여러분이 이상형이란 말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그렇게 심지어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여러분만큼 뭔가 본인을 잘 이해해주고 본인의 외적인 이상형에 걸맞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. 여러분만큼 좀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.
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을이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을이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갑이었을 수가 있겠어요. 처음에는 나름대로 우리 여러분들도 공주 취급을 좀 당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사람한테서. 근데 뭔가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좀 소홀해지고 뭐 바빠지고 이런다는 핑계로 여러분들 좀 가만히 내버려 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. 네. 뭔가 좀 여러분들을 방치해뒀다는 느낌도 크게 들거든요. 음. 어,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불만이 많이 쌓였었다라고 보여져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본인을 이해해주지 못하느냐, 약간 이런 고민이 있었고, 여러분들은, 아, 이 사람 왜 이렇게 초반과 다르게 나한테 좀 불성실하지? 왜 이렇게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, 표정도 완전 싸늘해진 것 같고, 왜 이렇게 막 싸가지 없게 대하지? 약간 이런 고민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어요. 근데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. 이 관계를 좀 회복시키고자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우리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람한테 뭐가 힘드냐, 내가 맞추겠다, 뭐 이런 말들을 했거나 이 사람을 배려하고자 실제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을 좀 배려하는 어떤 행동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본인이 불만이 있으면 표출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혼자서 음흉하게 끙끙 앓고 혼자서만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랑 헤어질 때 돼서야 혼자서 막 탁 터트리고 나몰라라 하면서 빤스런 치고 회피하는 그런 회피형으로 보여지거든요. 네. 애초에 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그 행동이 변하지 않았어야 하죠.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의 한 약속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켰어야 하죠.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 처음과 끝이 크게 달라서 우리 여러분들도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. 내가 봐왔던 사람이 맞나? 내가 좋아하던 그 성실하고 착하고 좀 귀엽던 순수하던 그 애가 맞나?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. 원래 이게 이 사람의 본 모습이었나?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습도 있으시고 이 사람한테서 어떤 좀 배신감을 좀 크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. 네. 그냥 전체적인 느낌들을 봐서도 약간 이 사람이 너무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본인의 일에 대해서는 열정이 있을 수도 있겠고 본인의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책임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뭐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맞는데 근데 한편 여러분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무책임하고 나몰라라 하는 그런 약간 좀 미친놈 같아요. 여러분들 굳이 이분을 만나셔야 하나요? 아휴, 제가 잠시만요. 감정 조절 좀 하고 오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분의 속마음 카드 뽑아볼게요. 포기하고 싶어. 서로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. 라는데, 자, 보이시죠? 여러분들, 포기는 무슨, 아휴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맞춰가려고 하지를 않아요. 서로 안 맞는 게 있으면 맞춰가려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. 근데, 서로 그냥 틀리다 싶으면은, 그냥 포기하고, 그냥 나몰라라 하는 빤스런 치는 그런 미친놈이에요. 여러분들, 굳이 이 사람을 굳이 만나셔야 돼요? 이 미친놈 같은데? 아휴, 자, 잠시만요.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. 부족한 나를 이해해줘서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. 근데 또 사람이 약간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. 그런 마음도 있어요. 여러분만큼 본인을 좀 힘들 때 이해해줬던 사람, 본인에게 약간 좀 뒷바라지를 해줬던 사람, 또는 본인에게 좀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줬던 사람, 배려를 많이 해줬던 사람,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 보여요. 있어 보이는데 아유 사람이 참 배은망덕하죠.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. 근데 또 간사하게 이런 마음도 있어요.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나를 보고 싶어 하는지 여전히 나를 좋아하는지 궁금해. 궁금하기는 해. 야 궁금해. 그러면서 계속 염탐 중인 것 같아요.
이 지독한 고집, 자존심 꺾을 수가 없어.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야, 여러분들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?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가 너무 일맥상통해요. 고집, 자존심 빼면 시체라고 했잖아요, 제가. 이 사람은, 아휴, 아휴. 그냥 고집, 자존심 빼면 시체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굳이 왜 살지? 굳이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고집과 자존심이 죽을 만큼 중요하다면 죽는 게 낫지 않나요? 자, 잠시만요. 내가 너무 초라해. 이런 내가 부끄러워. 너와 함께 행복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. 근데 자기도 자기 형편을 알기는 알아요. 본인이 뭐 예를 들어 돈이 없거나 아니면 뭐 형편적으로 좀 바쁘거나 정신이 없거나 지금 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약간의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의 조건이나 뭐 외모 이런 게 이분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본인 잘 사는 모습을 SNS나 프로필 이런 데 좀 많이 보여주셨을 수도 있어요. 일부러 이 사람 보라고. 네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, 자격지심 드네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아, 너에게 상처 줄 행동을 하게 돼.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돼.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. 좀 생각이 없어요.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뭔가 자기도 모르게 좀 상처 줄 만한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말을 은근히 좀 밉게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한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말 자체를 말 본새가 완전 좀 싸가지 없게 얘기하고 평소에는 좀 엄청나게 다정하고 좋고 하다가 좀 결정적인 순간에만 싸가지 없이 대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도망을 치거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. 아휴, 네. 이 사람 좀 병원 가셨으면 좋겠거든요. 이 사람은요, 아니다. 네,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? 자,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언제쯤 연락이 올지 그것도 한번 볼게요. 1주차, 2주차, 3주차. 제가 훌쩍 잃은 거 죄송합니다. 지금 감기에 걸려서 훌쩍 잃을 수 있습니다. 네, 일단은요, 제가 잠시만요. 지금 몇 주차까지 뽑았어요? 제가 1, 2, 3, 4, 5, 6, 7, 8. 네, 8주차까지만 뽑아보긴 했는데 3주차쯤에 다시 좀 연락이 닿거나 만남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어떤 계기가 보여지기도 해요. 이때 어쩌면 우연히 좀 마주칠 수 있는 운도 보여지기도 하고요. 네. 근데 뭐죠? 재회로까지는 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그냥 짧게 연락이 닿다가 그냥 또 짧게 가는 그런 식의 연락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좀 그거는 좀 경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저는 약간 이런 것도 경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뭔가 좀 육체적인 관계를 빌미로 하는 연락?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어요. 뭔가 목적성이 있는 연락일 수도 있겠다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가벼운 관계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면 자 걷어차 버리세요. 왜냐면 그런 가벼운 관계만 한다면 재회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. 네. 그리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. 3주차에 안 온다면 4, 5, 6, 7주차에 보여지거든요. 이때 어쩌면 이 사람으로부터 좀 적극적인 액션이나 행동이 크게 보여져요. 그래서 사실 3주차보다는 제가 7주차, 네, 7주차가 가장 좀 강렬하게 연락운과 재회운이 보여지기도 합니다. 네, 재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. 재회로까지 이어질 수는 있대요. 이어질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관계고 이 사람이 다시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을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갑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
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재회는 사실 좀 비추천드리기는 해요. 재회 운 자체가 있기는 해요. 그리고 작지도 않아요. 재회 운이 크게 보여지긴 하거든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을이 될 수도 있는 입장이라서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딴 사람을 만나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기는 하고요.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나 뭐 만나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 드려 볼게요. 우선 8, 0, 1, 5, 2. 네,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높습니다. 네,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도 한 장 뽑아 드려 볼게요. 일단은 너무 좀 오매불망 기다리고 이 사람만 무슨 수녀처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딱히 뭔가 바깥 활동을 할 힘도 안 나고 그래서 좀 방구석에서 좀 많이 박혀서 타로 영상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좀 현생을 살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러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인생에 있어서 지금 어떤 활력이 없다라고 보여요. 지금 어떤 무기력이 좀 심하게 깔린 상태로 보여지거든요. 어,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밖에 나가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. 네,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, 알림 설정, 회원 가입,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네, 그 좀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, 어떤 시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속마음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한 디테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,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예,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선 우리 2번 분들의 현재 상황 좀 보겠습니다. 뭔가 두 분은 좀 되게 급발진하면서 끝난 느낌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헤어짐 자체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좀 예고 없었다? 좀 갑작스러웠다라는 느낌이 좀 커 보이고 이 사람 자체도 되게 좀 욱하면서 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. 살짝 좀 말 한마디로 좀 헤어졌던 느낌도 커 보이고 뭔가 홧김에 헤어졌나 싶을 만큼 좀 뭔가 충동적인 결정이었다라고 보여지는 느낌도 있어 보여요.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너무 좀 심란하고 감정 기복이 좀 심한 상태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어쩌면 저는 약간 우리 여러분들의 좀 정신 건강이나 약간 이런 게 좀 걱정될 정도로 약간의 좀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상 자체가 좀 무너진 느낌이 있어요. 원래 우리 여러분들의 일상 자체는 좀 열정적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어요. 좀 나름대로 잔잔하게 흘러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갑자기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상 자체가 그냥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. 그리고 원래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 없이도 뭐 굳이 여자 없이도 잘 살아왔던 분들 같아요. 예, 열심히 좀 잘 살아오셨고 나름대로 본인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으셨던 분들 같아요. 자존감도 나름대로 좀 높았고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유난히 좀 자존감이 좀 낮아졌고 불안형으로 좀 변하신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나도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실 것 같아요. 그만큼 좀 원래 안 하던 행동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보여져요.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놓을 수 없는 어떤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여러분들이 원했던 어떤 그려왔던 꿈꿔왔던 그런 이상형에 굉장히 좀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약간의 좀 미화하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재회를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좀 연락이 와서 좀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약간 좀 복수하고 싶은 심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어떤 매력이 있어서 더더욱 좀 안달이 나게 되는 느낌도 있거든요. 이 사람 자체가 좀
뭔가 안 그래 보이지만 나쁜 남자, 나쁜 여자 스타일으로 보여지거든요. 근데 뭔가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어떤 좀 승부욕이나 이런 걸 좀 자극하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만큼 좀 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. 굉장히 뭔가 인생 자체가, 지금 일상 자체가 이 사람으로 좀 도배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크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의미 부여를 하고 있거나, 아니면 이 사람이 뭐 바뀌지도 않는 프로필 사진, 바뀌지도 않는 SNS 스토리, 뭐 이런 걸 염탐해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. 너도 좀 나만큼 힘들어 했으면 좋겠는데, 너는 좀 잘 사는 것 같고, 그래서 좀 괘씸하기도 하고, 뭔가 이 사람이 좀 죄책감을 가졌으면 좋겠는데, 너무 이 이별이 허탈하고,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허망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해요. 이 이별 끝에 남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, 이 이별 끝에서 뭔가 얻은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,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진짜 너무 빡치는 것 같아요. 그냥 허무한 감정이 진짜 크게 든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네.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 뭘지 좀 볼게요. 여러분, 똑같은 카드 같아요. Knight of Swords. 근데 여기도 Knight of Swords. 특이하네. 이 사람은요, 특이하게도 여러분을 원망하거나 뭐 이런 마음이 없어요. 여러분들에 대해서 되게 좀 좋은 마음이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감정들 자체도 굉장히 좀 해피해피한 느낌이에요. 살짝 저는 이 사람이 뭔가 대가리 꽃밭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좀 해맑아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감정 자체도 엄청나게 뭐 애처롭거나 뭐 슬프거나 이런 감정보다는 어떻게든 되겠지.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뭐 알아서 운명적으로 만나지 않을까? 약간 이런 마음이 좀 더 커 보이고, 본인이 무언가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생각은 지금은 크게 없다라고 보여지고,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 생활에 좀 안주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. 지금 이 사람은 뭔가 본인만의 어떤 목표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. 이 사람에게도 어떤 이동수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뭔가 뭐 어디 여행을 가나, 아니면 뭐 이동을 하나, 이사를 하나, 이직을 하나, 뭔가를 공부하거나 바쁜 형편에 있거나 좀 안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해요. 네. 그래서 본인의 일상 자체가 일단은 그런 것에 더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크거든요.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은 저는 좀 제3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. 지금 가볍게 만나는 사람 정도는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. 여전히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런 마음 자체도 있고, 잠시만요.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. 왜냐하면 이 사람의 속마음을 뽑아봤을 때 너무 약간 모가리 꽃밭 같은 마음밖에 안 떠서, 잠시만요. 좀 더 깊은 속마음을 뽑아볼게요. 그런 느낌도 있어요. 이런 제3자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내 환경적인 문제들, 상황적인 문제들, 뭐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니었다라면 우리는 지금쯤 오래 만나고 있지 않을까? 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있어 보여요. 그만큼 어떤 현실적인 장벽이 두 분 사이에서 좀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. 그리고 두 분은 뭔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뭔가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쿵짝이 굉장히 좀 잘 맞았다. 이렇게 뭔가 나랑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사람이 있을까? 이 사람과 있으면 좀 대화가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. 라고 이 사람도 느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뭔가 가면 갈수록 좀 갈등이나 충돌이 좀 잦았던 느낌도 있거든요. 서로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느껴져요. 네.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성격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.
근데 이거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약간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좀 불안형으로 보여요. 좀 조급해 보이기도 하고 성격 자체가 빨리빨리 뭐든지 좀 빨리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고 과정보다는 약간 좀 결과 중심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뭔가 확실히 좀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크게 보여지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은 뭐든지 약간 좀 느긋한 마음도 있어요. 뭐든지 뭐 될 대로 되라지.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커 보이기도 하고요. 음. 그리고 이 사람은 불안형은 아니고 회피형으로 보여요. 그러니까 뭔가 평소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잘해줄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다정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꼭 중요한 순간에만 이렇게 도망을 가고 회피를 하고 빤스런을 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. 어떻게 꼭 중요한 순간에만 이렇게 발을 빼지?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. 이 사람과 했던 어떤 약속들이 두 분 사이에서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. 무슨 약속인지는 사람마다 너무 다를 수 있겠죠. 하지만 뭐 미래에 대한 약속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. 어떤 좀 진지한 약속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신뢰도 다 깨져버린 느낌도 있어요. 이 사람이 그러한 약속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느낌이 있거든요. 약간의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입벌군가? 허언증인가? 이렇게 느껴져요. 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하죠. 그만큼 좀 정직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근데 이상하게 평판은 남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거든요. 남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야, 이 사람만한 사람이 어딨냐? 이 사람 진짜 진국이네. 야, 너 이 사람 놓치지 마라.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들한테만큼은 굉장히 좀 쓰레기인 느낌이 있어요. 여러분들한테만큼은 굉장히 좀 못되게 구는 느낌도 있고 말을 특히나 굉장히 좀 밉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의도하지 않아도 말 자체를 좀 싸가지 없게 할 수가 있거든요. 특히나 끝날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. 음.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본인은 누구보다도 상처를 받기가 싫대요. 나는 누구보다도 상처받기가 싫고 뭔가 너랑 다시 만난다면 또 내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. 또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될 것 같아. 사실 내가 유리한 대로 이 연애를 끌고 싶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약간 좀 조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기도 해. 그러니까 근데 내 마음만큼 네가 따라주지 않아서 나도 좀 답답하다 라고 해요. 와, 근데 되게 어이가 없죠. 이 마음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 했는데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여러분들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것도 아니래요. 미련도 많고 솔직히 어떤 후회하는 감정도 있고 이랬더라면 어땠을까 저랬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서 계속 뭔가 좀 계산을 해보는 계산기를 머릿속에서 두드리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. 내가 만약에 연락을 한다면 네 반응이 어떨까?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요. 근데 다시 연락하기에는 좀 어떤 죄책감도 들고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어 보여요. 그러니까 본인이 좀 면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본인이 못할 말을 다 했던 것 같아요. 못할 말도 다 해버렸고 내가 분명히 한 번 끝나면 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너랑 다시 만나자는 얘기를 하겠어.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 보이고요.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하면 지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 관계에 있어서 을이었으면 좋겠대요. 그러니까 오이가 없죠? 미친 것 같죠?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자기가 갑이고 싶대요. 평생 약간 좀 뭔가 황제로 군림을 하고 싶다. 이런 말을 해요. 또라이죠. 그만큼 좀 본인만의 어떤 고집, 자존심, 이게 진짜 너무 미친 듯이 센 사람이에요. 네. 그걸 좀 지키고 고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요. 뭔가 자기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.
본인이 뭐 형편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나 상황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들 또는 여러분들한테 매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있어 보여요. 음. 차라리 여러분들이 먼저 좀 손을 내밀거나 엉엉 질질 짜면서 본인 바지가랑이 붙들고 미안하다 막 난리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런 약간 좀 괘씸한 하남자, 하여자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뭐 어쩌면 이 사람이 좀 최근에 여러분에게 뭐 연락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시그널을 작게나마 보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받아주지 않았던 느낌도 들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 사람에게 좀 날카롭게 대했거나 약간 좀 철벽을 쳤다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. 네. 그리고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. 처음에는 약간 어떤 자신감이 있었대요. 처음에 뭐 끝날 당시에는 이 사람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좀 자신감이 있었대요. 여러분이 먼저 본인을 본인에게 매달리고 본인에게 먼저 연락할 것이고 본인을 더 좋아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이상한 자존감, 자신감, 근자감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. 근데 좀 요즘 들어와서 그러한 생각들이 좀 많이 옅어진 느낌이에요. 얘가 과연 아직도 나를 좋아할까? 아직도 나한테 매달리고 있으려나?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에요. 어쩌면 너도 지금쯤 제3자가 생기지 않았을까? 너도 약간 이성 있는 것 같던데.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도 있어 보여요. 어떤 이상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의 SNS 뭐 프로필 이런 걸 봤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만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. 굉장히 본인의 눈에 빛나고 멋있고 이상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본인에 비해서 뭔가 더 여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확실히 눈에 띄는 사람이다. 어딜 가서든 좀 예쁨을 받을 것 같은 사람이다.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. 네. 이 사람이. 아이고. 그러면 그냥 용기를 내면 되잖아요. 사실. 그런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냥 남자답게, 뭐 여자답게 눈 딱 감고 이 사람이 용기를 내면 되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굉장히 좀 여려요. 뭐 좋게 얘기하면 순수하고 여린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밴댕이 소갈딱지만 하다. 마음 자체가 간장종지보다도 좀 작다. 조그만하다.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속이 좁고 찌질해요. 사람 자체가. 그리고 굉장히 좀 계산적인 성향도 있어 보이거든요. 머릿속으로 다 하나부터 열까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두들두들 거리면서 뒤에 대서야 결론을 내리고 근데 결론도 꼭 자기 혼자서 내려요. 본인 혼자서만 내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과정들을 하나도 공유하지 않는 음침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해요. 웬 미친놈을 만나셨지? 자, 그러면 이분에게서 언제쯤 연락이 오게 될지 그것도 한번 볼게요. 아니지. 이걸 보기 이전에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볼게요. 자, 정이 들었나봐. 추억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? 곳곳에 너와의 기억이 있어. 뭐, 이 카드를 봤을 때는 진짜 좀 진지한 관계이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. 뭔가 좀 결혼 전제로 한 만남이었거나 아니면 두 분 사이에서 확실하게 어떤 신뢰가 갈 만한 진지한 말들을 오갔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여러분과 찍었던 사진이나 여러분이 뭐 줬던 물건들 또는 여러분과의 어떤 메시지, 대화들 이런 걸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추억에 잠기고 있는 것 같아요. 나를 이해해줘. 날 좀 더 배려하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. 뭐 얼마나 더 배려를 해줘야 될까요? 얼마나 더 이해를 해줘야 될까요? 여러분이 진짜 뭐 마더 테레사인가요? 여러분이 수녀인가요? 네, 여러분이 부처가 되겠어요. 이러다가. 근데 이 사람은 그래요. 여러분이 무슨 본인 엄마처럼 끊임없이 본인을 이해해주고 토닥여주고 본인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
아, 좋다. 아유, 미친 마음이 있어요. 굳이 왜 살지? 네,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너에게 다가갈 수 없어. 너무 지치고 힘들어.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. 뭐 진짜 형편적으로 진짜 좀 안 좋나? 아니면 뭔가 바쁜가 싶기도 하고. 정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. 처음엔 크게 마음이 없었어. 하지만 점점 네가 좋아져. 너를 더 알고 싶어져. 라고 하네요. 분명히 뭔가 끝날 당시에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딱히 어떤 마음이 크게 없었고 오히려 좀 후련했던 것 같기도 해요. 아, 이제는 자유다.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궁금하게 되고 그러니까 빈자리가 좀 공허한 것 같아요. 네. 자, 이런 말을 하네 또.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해서 미안하대. 아휴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끝날 당시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. 미안하다.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라. 이런 말을 했거나 너가 원하는 만큼 내가 사랑을 못 줄 것 같다. 너가 원하는 만큼 못 맞춰줄 것 같다. 우리 서로 너무 다투는 것 같다. 이제 힘들다. 나도 지친다. 아, 약간 이런 말을 했거나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정정당당하게 앞에 나서고 미안하다 하고 무릎 꿇어야죠. 하지만 그럴 놈이 아니죠. 왜냐? 아, EQ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들. 감성지능이라고 하죠. 공감 능력이 좀 확실히 보통 사람보다 떨어져요. 이 사람은. 그것과 더불어서 IQ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지능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? 약간의 좀 멍충 백치미라고 해야 되나? 약간 이런 게 있어 보이기도 하고. 네, 잠시만요. 내가 너를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. 근데 본인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는 있대요. 본인이 좀 잘못했다. 좀 이기적으로 굴었다. 이런 걸 알고는 있대요. 알고는 있는데 딱히 어떤 노력도 하고 싶지는 않다.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 보여요. 에휴, 왜 살지? 그러면은 사는 것도 이렇게 귀찮아서 왜 살지?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, 여러분들. 요새 좀 환경 문제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많잖아요. 이산화탄소도 많고. 근데 이 사람 한 명만 없으면 네, 이산화탄소가 확연하게 좀 줄어들 수 있을 텐데. 네, 굳이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. 네,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볼게요. 보기 싫긴 한데 봐드리겠습니다. 네, 아유, 두 개가 같이 나왔네. 일단은 두 개 같이 나와서 2주차, 3주차, 4주차, 5주차. 저는요, 약간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한 5주차 있죠? 4주차에서 5주차쯤에 어떤 변화가 보여지기도 해요. 이때 어쩌면 이분으로부터 어떤 연락이 닿거나 어떤 만남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계기가 생긴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리고 이때 지나면 또 약간 좀 확연하게 좀 재회 가능성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4주차에서 5주차가 진짜 좀 타이밍이다. 약간 좀 적기이다. 라고 보여지거든요. 이때를 놓치시면 재회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네,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드려 볼게요. 우선 4, 9, 0, 5, 1. 네,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근데 두 분은 한 번만 뭔가 면대면으로 얼굴을 본다면 금방 좀 재회로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 한 번이 어려운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얼굴까지 보기가 너무 어려운 느낌이거든요.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. 장거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, 이 사람의 사항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. 그러니까 얼굴만 보면 분명히 풀릴 것 같은데. 그게 참 아쉽네요. 네. 네,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뽑아드리고 마무리할게요. 네, 우리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좀 소개팅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.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. 근데 진짜 조만간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요. 소개팅도 들어와요.
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이 사람에게만 목매달지 말라라고 카드는 조언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, 알림 설정, 회원가입,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시기나 아니면 정확한 흐름 또는 정확한 속마음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, 개인 상담으로 링크로 요청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선 우리 3번 분들의 현재 상황 좀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여져요. 아, 이 사람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될까? 아니면 그냥 계속 이 사람만을 기다려야 될까? 이렇게 조금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크거든요. 이미 좀 마음이 지칠 대로 많이 지쳤다. 다칠 대로 많이 다쳤다.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커 보여요. 그만큼 이제는 좀 한계에 다다랐다. 라고 보여지거든요. 이미 좀 오래 기다렸고, 뭐 나는 이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. 할 만큼 했다.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어쩌면 끝날 당시에 이분에게 많이 매달려 봤을 수도 있겠고, 뭐 연락을 해봤을 수도 있겠고, 나도 나름대로 좀 타파하고자 노력을 해봤는데,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서 이제는 좀 좌절감을 느끼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너무 이별 자체가 갑작스러웠던 느낌이 커 보여요.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전날까지도 진짜 하하호호 너무 좀 서로 사랑한다 이런 말 주고받다가 다음날에 갑자기 좀 이별 통보를 때렸거나 좀 배신감을 느낄 만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리고 뭐 지금 우리 여러분들 주위에 어쩌면 여러분들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. 여러분들 자체가 인기가 없으신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. 뭐 실제로 좀 소개팅 제의가 들어왔거나 뭐 되도 않는 무슨 모임을 나가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사람 생각만 더 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람을 더더욱 조금 집착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. 그만큼 무슨 마라탕처럼 미친 듯이 끌리고 아 이제는 그만 먹어야지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뒤돌아보면 다시 또 원하게 되어 있고 계속 궁금하고 이런 좀 마약 같은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이분이.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잘해줬던 느낌도 있거든요. 되게 다정하게 말도 해주고 어떤 행동들도 너무 자상하고 여러분들을 누가 봐도 좀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본인의 이상형이다. 뭐 너무 예쁘다. 이런 말들을 많이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. 근데 그래 놓고서 뒤돌아설 때는 그래도 만나온 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싸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한순간에 좀 차갑게 돌아서 버리는 느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진짜로 저는 뭐 카톡으로 이별을 하셨나 약간 좀 예의 없게 이별을 했나 싶기도 해요. 이별에 있어서 어떠한 예의도 없었던 느낌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빡이 치신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도 뭘지 한번 좀 볼게요. 근데 제가 아까도 좀 느껴지긴 하는데 혹시 좀 굉장히 좀 바쁜 사람인가요? 뭔가 좀 투잡, 쓰리잡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매일 뭐 야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본인의 일상에 있어서 지금 잘 풀리지 않는 어떤 일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실제로 뭐 가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약간 금전적으로 좀 궁핍한 형편일 수 있겠고 아니면 뭔가 사업 확장 준비를 하거나 뭐 이직 준비를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네
좀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의 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런 것과 맞물려서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좀 헤어지자는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계산적이에요. 좋게 얘기해서 계산적이고 뭐 이성적이고 꼼꼼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찌질해요. 쪼잔해요. 마음 자체가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요. 진짜 너무 좁아요. 약간의 어떤 눈이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만큼 하겠다.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나도 먼저 연락 안 하겠다.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 보여요. 그리고 어떤 본인의 현실적인 문제와 여러분과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느낌도 있어 보여요.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한테 먼저 연락하는 게 맞을까? 좀 더 차라리 준비된 상태로 만나는 게 맞지 않을까?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어쩌면 이 사람이 뭐 제3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. 그래서 이 제3자도 좋고 너도 좋은데 누굴 만나야 되나?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갈등하고 저울질하고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어 보이기도 해요. 뭐 제3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말을 했잖아요. 근데 그 제3자랑 여러분을 꾸준히 비교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. 그래도 여러분만큼 본인에게 좀 헌신적이고 잘해주고 다정했던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 보여요. 뭔가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위로가 되어줬던 존재로 보여지기도 해요. 어쩌면 이 사람은 좀 사방이 적이다, 사방이 좀 외로운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. 어디 하나에 의지할 데가 없는 좀 고독한 신세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긴 해요. 물론 그것도 다 본인이 약간 초래한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뭔가 유일하게 여러분들만이 본인의 편이 되어주고 뭔가 의지할 어떤 거대한 나무가 되어줬다 라는 느낌이 보여지기도 해요.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도 있고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 따뜻한 사람이다, 배려심이 좀 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생각하면 만나고 싶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. 다시 만나봤자 뭐가 달라질까? 어차피 서로 뭐 해붓도 많이 했고 서로 갈등도 좀 많았고 우리 서로 바뀌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었잖아. 나만 문제 있었어? 너도 문제 있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의 좀 내로남불적인 부분도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, 네가 하면 불륜, 약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. 어찌되었든 많이 맞춰준 건 분명 여러분들 쪽이었을 텐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약간 본인이 좀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마음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. 본인이 이 관계에 있어서 좀 피해를 입었고 나도 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은 건 너야 라고 생각하는 개찐따 같은 하남자, 해환자 같은 마인드가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좀 배은망덕해요. 고마워하는 마음도 있는 한편으로는 또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내가 워낙 좀 잘난 사람이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. 내가 좀 멋있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좀 자만심 가득한 쪼다 같은 마음도 있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자체가 한 갈래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미친놈처럼 왔다 갔다 해요. 하루에도 수백 번씩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어느 날에는 만나고 싶고 너무나도 그립고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또 다음 날에는 확 바뀌어가지고 안 만나는 게 맞지.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 맞잖아. 우리 서로 그냥 안 맞잖아. 갈 길 가는 게 맞지.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다른 날 돼서는 보고 싶어. 죽겠다.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에요. 에휴. 그리고 조금 더 볼게요. 뭐라 하는지.
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에 비해서 좀 더 멋있고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. 실제로 뭐 여러분들의 형편이나 조건이 이분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,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사는 척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일부러 이분 보라고.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걸 보고서 약간의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너는 지금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잖아. 근데 내가 굳이 네 인생에 끼어들면, 굳이 네 인생에 개입을 해버리면 네 인생도 좀 무너질 것 같아. 그냥 나 같은 놈 만나서 뭐하니?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, 약간의 어떤 자격지심이나 열등감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. 워낙 여러분들이 좀 그릇이 큰 사람이다 보니까 이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약간 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. 네. 그래서 약간의 좀 질투하고 좀 짜증나고 이런 마음도 있어 보여요.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좀 작아져야 돼?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좀 애처로워야 돼? 너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,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남자 구실도 못하고 뭐 여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, 근데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돼? 이러면서 확 짜증이 나는 그런 느낌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. 네. 그러면서도 번아웃이 온 느낌도 있어요. 지친다. 피곤해 죽겠어. 지금 당장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고 싶지가 않아. 내가 뭘 해야 돼?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일단 너에 대한 결정은 좀 7, 8 미루고 싶어. 약간 미루고 싶어.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에요. 머리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. 감정 기복도 너무 심하고 예민하다.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좀 예민충인 것 같거든요. 네. 그리고 약간의 좀 두 개의 심장이 있는 느낌도 있어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? 약간 제3자가 있을 수 있겠다는 말도 했었잖아요. 그래서 좀 그 사람도 좋긴 한데 너도 좋네?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도 있어요. 둘 다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러면서 막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막 두드리고 있어요. 너는 그래도 나한테 더 헌신적이었고 외모도 참 내 이상형이고, 그런데 막 마라탕 같은 면은 없어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정복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한 번 좀 정복한 대상에 대해서는 눈길을 주지 않는 느낌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.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좀 여우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약간 좀 곰 같은 사람 같아요. 우직하게 계속 이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이 사람만 응원해주고 그런 느낌도 있어 보여요. 근데 이 사람은 약간의 좀 마라탕 같은 사람에게 끌리는 것 같아요. 좀 뭔가 여우같이 잡힐 때 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끌리는 것 같기도 해요. 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포기할 생각은 또 없대요. 여러분들이 이 사람 말하는 것도 지친다. 왜 살지? 굳이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이 사람은 공기가 아까울 것 같거든요. 굳이 이산화탄소. 이 사람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만 좀 줄여도 지구가 훨씬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정신 건강도 훨씬 나아질 것 같고, 이 사람의 깊은 속마음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여러분과 좀 먼 미래에는 다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어. 너랑 다시 만나고 싶기는 한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야. 좀 더 계산기 좀 두드리고 올게. 조금 더 시간 좀 지나고서 다시 만나자. 우리가 좀 더 성숙해졌을 때 다시 안 싸울 때쯤에 만나자.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도 있어요. 참 태연하죠. 그때쯤 되면 아마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안일하다라고 보여요. 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 지능이 좀 떨어져요. 아실 줄은 모르겠는데 IQ랑 더불어서 EQ, 네, 감성지능이라고 하죠. 공감 능력도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소중해요. 연애 관계에 있어서 남을 좀 배려할 줄을 모르고 본인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회피형, 진짜 좀 심각한 회피형이에요. 이 사람은 조금만 본인이 힘들거나 뭐 말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냥 조금만 여러분과 갈등이 있다 그럼 바로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에요. 네.
만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. 굳이 만나셔야 되나? 아휴, 네. 그러면 이분 속마음 좀 볼게요. 다른 사람과 비교가 돼 너에게 바라는 게 많아져.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. 뭔가 제3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과 여러분을 좀 비교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두 사람의 장점, 단점 이런 걸 좀 나열해 보면서 얘는 이게 좋은데 얘는 저게 좋고 약간 이렇게 좀 따져보는 느낌도 있어요. 사랑스러워. 네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. 여러분들 보고 참 좀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 보여요. 굉장히 좀 귀엽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되게 퓨어하다. 같이 있으면 좀 기분이 좋아진다. 이런 말들을 많이 했을 것 같기도 해요. 내 마음은 여기까지야. 내가 예전 같지 않아. 이런 말들을 해요. 근데 이게 이 사람의 진심은 아닌 것 같거든요. 진심은 사실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도 많이 지쳤다. 이게 진실이에요. 하지만 마음 자체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기는 해요. 예전보다 크다고 할 순 없지만 너에게 상처 줄 행동을 하게 돼.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된대요.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좀 밉게 한다고 밉게 하는 것 같아요. 이 사람은. 그러니까 말을 좀 싸가지 없게 한다라고 하죠. 여러분이 기분 나쁠 말만 약간 쏙쏙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매일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. 어떨 때는 정말 좀 사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정말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또 다음 날에는 또 싸가지 없이 말을 하고 여러분이 기분 나쁠 말들만 쏙쏙 골라서 하는 느낌이고 금쪽이 느낌이에요, 여러분들. 이 사람은 약간 오은영 박사님의 연구소에 가셔야 될 분 같아요. 가셔도 오은영 박사님이 약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사망 판정입니다 내리실 것 같은. 네,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.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게 일부러 무관심한 척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본인을 아직도 좀 좋아하는지 아닌지 이게 궁금하다고 해요.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.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내가 바보 같다. 이 사람이요.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은 것 같아요.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도 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과 사귈 당시에는 이 사람만의 어떤 프레임을 여러분한테 씌웠던 느낌이 있어요. 너는 완벽한 생명체야.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러분을 등급을 매겼던 것 같아요. 1부터 10까지의 등급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10이라는 등급으로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사귀면 사귈수록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, 0 이렇게 점점 등급을 매겨가면서 깎아 내려갔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. 근데 이게요.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한 5쯤 내려갔을 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.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. 힘들다.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. 근데 이 사람은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.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. 그러다가 0이 되어서야 여러분들한테 감정적으로 갑자기 표출을 한다던가 갑자기 욱해가지고 헤어지자 한다던가 약간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해요. 예. 굳이 살아야 되나? 굳이 이 사람은 살 필요가 없어요, 여러분들. 네, 그래도 뽑아드려볼게요. 그래도 제가 할 일이 있으니. 네, 연락운 볼게요. 1주차. 네, 제너럴이다 보니까 연락운은 사람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. 2주차, 3주차, 4주차. 네요. 저는요. 약간은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. 연락운 자체가 지금 계속 뭔가 재보고 있다고 했잖아요.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막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어요. 근데 그 계산기의 두드림이 끝나는 시간이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5주차예요. 5주차쯤에 확실히 어떤 종결, 완성의 키워드가 뜨거든요. 그래서 이분으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. 네, 이때 잘하면 재회까지 갈 수도 있어요. 재회 운도 크게 보여져서 그 후의 흐름도 나쁘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연락이 재회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. 다만 여러분들 제대로 잘 들으세요. 이거 들으세요. 이분이 연락을 왔을 때 좀 찔러보는 듯한 연락이거나 뭔가 좀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하거나
그러니까 좀 가벼운 뭔가 몸정으로 하는 연락 이런 거 있죠. 그런 거는 반드시 좀 내치셔야 돼요. 꺼지라고 하셔야 돼요. 그런 게 제외로까지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. 네, 어쨌든 연락이 오는 시기는 5주차,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5주차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집어드려 볼게요. 우선 3, 5, 1, 0, 2, 그 다음에 잠시만요. 9. 네,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높습니다. 예,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조언 카드도 뽑아 드려 볼게요. 예, 집착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. 집착을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, 뭐 운명이면 만나겠지, 이런 마음으로 좀 내버려 두라고 해요. 약간 무념무상, 체념한 마음으로 있으셔야 된다고 하거든요.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프사 프로필 바뀌지도 않는데 계속 보지 마세요. 염탐하지 마시고. 저는 약간 집순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, 친구가 많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, 아무튼 지금 밖에 많이 안 놀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, 그래서 오히려 좀 방구석에 처박혀서 이제 타로 영상만 보시는 분들 많이 보여지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일단은 밖에 나가라, 바깥 활동을 많이 해라,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. 뭐 이 사람 아니면 안 돼, 이런 마인드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해요. 이 사람 말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없을 것 같아,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래요. 네. 이 사람이 어떨 때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것도 맞고,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말들을 해줬던 것도 맞지만,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을 너무 괴롭게 만들었던 사람도 맞잖아요. 지금 잠을 못 잘 정도로 좀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도 맞잖아요. 네. 굳이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셔야 될까요?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사람과 만나면서 좋았던 순간보다는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더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리고 세상 인구가 몇십억인데 그 중에서 절반이 남자고 뭐 절반이 여잔데 여러분들을 사랑해줄 사람이 더 없을까요? 과연?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우리나라가 안 되면 해외로 진출하세요. 해외로 나가서 배우자를 찾으세요. 네, 그렇게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, 알림 설정, 회원 가입,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제대로 잘 이뤄질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정확한 시기나 또는 정확한 재회 흐름, 정확한 속마음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, 카톡으로 상담 주세요. 아무래도 제너럴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우리 4번분들 리딩 시작해보겠습니다. 우선 우리 4번분들의 카드부터 뽑아보겠습니다. 네. 뭔가 이분은 처음에 여러분에게 먼저 좀 많이 대시를 했던 느낌이고, 표현도 굉장히 좀 잘했던 느낌도 있어요. 되게 좀 빠르게 왔다가 빠르게 가버렸다라는 느낌이 크거든요. 뭔가 그래서 그만큼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인연이다 라고 보여지기도 해요. 뭔가 차라리 끝날 당시에 개처럼 싸우고 서로 쌍욕하면서 막 때리고 이랬으면 모르는데, 그러지도 못해서 뭔가 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당했거나 좀 회피성으로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이 사람 생각이 계속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. 나름대로 우리 여러분들 딴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기 위한 노력도 해보셨던 것 같아요. 뭐 어쩌면 소개팅을 받아봤거나 뭐 모임을 나가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뭐 연애를 시작해봤을 수도 있겠어요. 하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무슨 애매한 마음속에 어떤 잔여물로 남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스스로 너무 답답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.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, 나도 이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싶은데 계속 쳇바퀴를 도는 기분이랄까? 약간 그런 기분들을 많이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받았던 상처나
배신감, 이런 게 너무 큰 느낌이기도 해요. 약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. 뭔가 진짜 끝날 당시에는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약간 너무 차갑게 돌아섰던 느낌도 있어 보여요.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은 이 사람이 어쩌면 여기서 극소수 분들은 좀 애매하게 여지를 남기고 있거나 약간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. 음, 예를 들어 여러분의 SNS 프사 이런 걸 계속 염탐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뭔가 의식하는 듯한 행동들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뭔가 차단을 해버리지 않아서 좀 여지를 남기고 있거나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이 사람은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보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. 다른 가벼운 인연들도 여럿 만나봤을 수도 있겠지만, 이 사람만큼 좀 강렬하게 끌리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매력 자체가 약간 그래요.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내가 다가가려고 하면 한 발 물러나고 그렇다고 내가 포기를 하고 완전 마음을 접은 순간에는 이 사람이 좀 귀신같이 알고서 다가오고 약간 그런 패턴들이 많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. 그러니까 두 분은 뭔가 되게 애매하게 지내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. 어쩌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미련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싸움이나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. 그리고 약간 우리 여러분들의 카드에서 좀 최근에 어떤 충격을 받았다? 약간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. 그래서 좀 최근에 이 사람이 제3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또는 뭔가 덜컹 할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꿈속에 이분이 나타났을 수도 있겠고. 아무튼 지금 너무 당장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약간 불면증까지도 있고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해요. 그래서 차라리 이 사람을 완전히 잊혀지게 할 만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마땅히 눈에 차는 사람도 없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더 괴로우실 것 같아요.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이 뭘지도 볼게요. 되게 특이하겠다. 일단은요, 이 사람도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, 약간 지금 약간 죽고 싶대요. 약간 이 정도로 힘든 사람은 이 네 개의 번호들 중에서 없거든요.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해요. 본인의 상황 때문에 힘든 건지, 아니면 여러분에 대한 생각 때문에 힘든 건지, 아니면 그 둘 다인지, 그건 모르겠지만, 근데 일단 이 사람의 상황 자체도 딱히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도 딱히 뭔가 손실이 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일적으로 바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본인이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지금 명확하게 있는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인에 있어서 가장 조금 중요하다. 여러분이 1순위라기보다는 본인이 1순위고 본인의 1순위는 일. 네, 이런 느낌이에요. 네. 약간의 좀 워커홀릭 같은 면도 있어 보이고, 그러니까 멀티가 안 되는 사람 같기도 해요. 네. 그러니까 일과 사랑 동시에 잡을 수 없는 사람 같기도 하거든요.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지금 너무 답답하고 미쳐버리겠어. 머리가 깨져버리겠어.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기다리고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. 여러분만큼 본인에게 좀 헌신적으로 잘 맞춰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있어요. 여러분만큼 본인이 뭔가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. 이 사람도 뭔가 가정 환경도 그렇고 뭔가 인간 관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되게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. 뭐 어쩌면 가정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 이혼 가정이거나 아무튼 뭔가 애정결핍적인 성향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. 네. 어떤 결핍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에요. 네.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좀 이해해주고 채워주는 사람이 여러분이었다라고 하거든요.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래 기억이 된다. 오래 좀 각인이 된다라고 해요.
그래서 본인이 뭔가 첫사랑처럼 잊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해요. 어쩌면 이 사람의 첫사랑도 여러분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사람이 뭐 가볍게 만난 사람은 여럿 있었을 수도 있겠고 스쳐갔던 사람은 많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하지만 뭔가 진지하게 미래까지 그려볼 만한 사람은 여러분이 좀 처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람도 여러분을 좀 쉽게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이 사람은 뭔가 지금 뭔가 책임지는 입장일 수도 있어요. 뭐 실제로 가정에서 장남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일터에서 뭔가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고 하여튼 좀 상황이 복잡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유일하게 여러분한테만큼은 이상하게 좀 칭얼댈 수도 있고 이상하게 좀 의지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두 분이서는 뭔가 좀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라고 크게 보여지거든요. 뭐 만나지 못하는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거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나이 차 또는 어떤 조건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런 거를 뛰어넘을 만큼 지금 어떤 케미가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. 지금은 이미 너무 멀리 돌아와 버렸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생각하실 때는 약간 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. 근데 사람 마음이 원래 두 갈래잖아요. 감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좋아하고 이런 마음이 여전히 있기는 해요.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. 기회가 된다면 먼 미래에 너랑 다시 시작을 해보고 싶기는 해.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. 지금은 아니다.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 보여요. 잠시만요. 또 볼게요. 이 사람에 대해서. 네요. 이 사람이 저는 약간 느껴지는 게 은근히 좀 바람기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. 그래서 여러분과 만나면서도 좀 이리저리 좀 눈을 많이 돌렸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은근히. 네. 은근슬쩍. 뭔가 말로만 여러분들 편이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뭔가 할 거 다 하고 다니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 어쩌면 제3자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. 어쩌면 뭔가 환생을 했거나 뭐 제3자가 생겼거나 그런 문제로 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. 하지만 그 사람에게 완전히 꽂혀있는 건 아니에요.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좋기는 한데 뭔가 하나 아쉬워.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 제3자를 보면 그 제3자와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래도 이럴 때는 우리 4번이 나한테 참 많이 맞춰줬었지. 근데 너는 왜 그러지?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도 있고 제3자에 대해서 지금 좀 불만이 많거나 딱히 두 분이서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더더욱 많이 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. 네. 그만큼 좀 두 분이서는 좀 특별했던 사이로 보여지기도 하고 대화 자체가 너무 잘 통했던 느낌도 있어요. 티키타카가 잘 됐던 느낌이 있달까?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또 꼭 이 한 가지 문제에서는 굉장히 두 분이서 서로 다른 의견 차이를 보였던 것 같아요.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특정 한 가지 문제만 진짜 좀 크게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. 그것만 빼면 다 좋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우리가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예전에 그 행복하던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? 다시 예전에 그 하하호호 뛰어놀고 약간 순수하게 연애하던 그런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?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어요. 지금 너랑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해. 다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좋아하는 마음도 있어. 근데 지금 내가 연락을 해봤자 네가 안 받아줄 것 같아. 너도 이미 마음을 접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을까? 너도 인기 많잖아. 너도 지금 뭐 제3자 있잖아. 라고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 보여요. 뭘 보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뭐 어쩌면 여러분의 SNS
프사 이런 걸 보고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. 뭔가 활짝 웃은 사진? 좀 예쁘게 남이 찍어준 듯한 사진? 이런 걸 올렸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좀 오해하나 싶기도 해요. 너는 지금 행복하잖아.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잖아. 딴 여자한테 인기도 많잖아. 근데 못하러 나 같은 놈을 기다려?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도 있어요. 언제든 다시 만나고 싶기는 한데, 근데 그 언제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. 이 사람이 계속 본인만의 어떤 망상과 공상에 빠져 있어요. 하루에도 수백 번씩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. 감정 기복이 좀 레전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냥 약간 평생 생각만 하다가 약간 죽을 것 같아요. 이 사람은. 생각만 하고 행동이 없는 카드들이 너무 많이 떠요. 이렇게 생각에 빠져 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할 정도로 왜 살지? 네. 굳이 살아야 될까? 이런 사람은. 네. 그러면 일단은요. 이분의 속마음 카드 한번 볼게요. 제가 함부로 지금 뭐 왈가왈부 할 순 없으니. 자, 너와 함께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 라는 카드네요.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과 완전 똑같은 맥락이에요. 이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여러분이 본인보다 좀 현실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. 뭐 조건적으로든 외모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로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이 좀 초라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. 난 혼자가 편해. 혼자가 있는 시간이 필요해. 혼자 있는 시간을 얼마나 더 줘야 될까요? 이 사람에게 얼마나 더 이해할 만한 잠시만요. 말이 안 나오네. 얼마나 이 사람을 더 이해해줘야 할까요? 그렇게 혼자 있는 게 좋으면 이 사람은 평생 독수 공방하고 80세까지 독거 노인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사신다면 네, 여러분이 한 80세쯤에 다시 연락을 하고 이 사람과 재결합해주세요. 네,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난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. 뭐 실제로 이런 말들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나름대로 이 사람 딴에서는 여러분에게 많이 맞춰줬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사람이 구속과 집착, 핍박 이런 걸 정말 싫어해요. 아실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굉장히 좀 자유로운 영혼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쿠사리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잔소리를 하잖아요. 그러면 진짜 진저리 칠 듯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인을 약간 무시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을 무시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얼만큼 더 너한테 맞춰줘야 돼? 실제로 뭐 이런 말들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. 매일 밤 너를 생각하게 돼. 사람 마음이 참 이중적이라고 했잖아요. 그렇게 약간 답답하고 짜증나면서도 계속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된대요. 여러분과 좋았던 어떤 추억들 이런 걸 회상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두 분만의 어떤 속궁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약간 육체적인 끌림이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약간의 욕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왜 살지? 한심한. 너에 대한 확신이 없어. 너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최근 들어와서는 이분에게 뭔가 좋아한다는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겠고 이분에게 크게 표현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이 본인을 좋아하는지 여전히 그리워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크게 확신이 없다고 해요. 우리 둘 사이에 누가 있어. 그 사람에게 더 신경 쓰고 있어. 지금 이 사람은 어쩌면 아까 제3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말을 했잖아요.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신경이 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. 하지만 여전히 끌리고 뭔가 그리워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좀 불닭볶음면 같아요.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건 여러분이라고 보여져요. 네. 그리고 뭐라 하는지.
널 기다리고 있어. 네가 먼저 와줬으면 좋겠어. 좀 더 표현을 해달래요. 아, 근데 이미 우리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. 이미 우리 여러분들은 표현도 다 많이 해줬고 많이 메달려도 받고 이미 할 만큼 했다라고 보여져요. 근데 이 사람은 뭐 얼마나 더 원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되게 거만하고 오만해요. 본인 말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있고 쫀심, 고집 이런 게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약간의 좀 꼰대 같은 면도 보여지기도 해요. 그래서 너무 오만방자해요, 사람이. 본인의 고집을 굽힐 줄 몰라요. 본인 말이 무조건 다 옳다, 내가 왕이다,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도 있어 보여요. 그럴 거면 본인의 왕국을 세우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? 근데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참 여러분한테만 갑질을 하는 게 참 쪼다같고 비겁해 보이네요. 네,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강강약약이 아니라 강으로 보여요.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을 약자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좀 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한테만 갑질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방구석 여포 같거든요, 이 사람이. 네, 분명 다른 사람들한테는 평판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들 나무랄 것 같아요. 걔만큼 좋은 애가 어딨냐? 걔가 진짜 진국이야. 걔 진짜 괜찮은 애야. 뭐 이런 평판을 들을 것 같아요, 이 사람이. 뭐 성실하지, 좋지, 사람 좋지, 뭐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만 이렇게 쓰레기 짓을 한다니까요. 아이고, 살지 말라고 하세요. 여러분들, 이 사람에게는 공기가 아까워요. 지구촌에 공기가 말라가고 있어요, 이 사람 때문에. 자, 잠시만요. 이분에게서 연락이 언제 오는지 한번 볼게요. 보기 싫은데 봐야겠죠. 자, 1주차, 2주차, 3주차. 근데요, 제 감정과는 별개로 되게 연락 자체는 좀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빠르면 1주차에서 2주차, 그리고 늦어도 한 4주차 내로는 올 것 같기는 해요. 올 수도 있는데 다만 살짝 좀 이 사람이 연락이 닿고 나서 또 뭔가 회피를 하거나 비겁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연락이 오는데 그게 재회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도 어쩌면 두 분은 못다한 말들을 하고 못다한 회포를 풀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네, 그것만으로 좀 괜찮으시다면 만나보셔라, 연락 받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요, 이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 이것도 한번 찝어드려 볼게요. 0, 8, 2, 그 다음에 4, 9, 7. 네,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카드도 한 장 뽑아 드려 볼게요. 그게요, 조만간 우리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해결될 날이 온대요. 태양이 비추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요. 굳이 연애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일적인 제안이나 취업, 뭐가 될 수 있죠? 아무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좀 잘 풀리게 되는 계기가 생긴다라고 보여요. 여러분들이 그리고 조금 더 멋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이 알아서 좀 질질 짜면서 바짓가랑이 붙들고 난리 법석치고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라.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고 뭐 성형 다이어트, 뭐 필러, 뭐가 있죠, 또 운동 등등 열심히 살다 보면 이 사람이 알아서 굽신굽신 하면서 다가올 거래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고 카드도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. 예,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, 알림 설정, 회원 가입,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
특히 멤버십 영상에 진짜 좀 진국인 영상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좀 한번 가입해보시고 혜택들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건 제너럴이다 보니까 좀 사람마다 좀 틀릴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개인 상담 카톡 링크로 요청 주시면 답변 빨리 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모든 정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제대로 잘 이뤄질 수 있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, 네,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좀 소중하신 분들이에요. 너무 이 사람한테만 매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